새로운 한 주 출발합니다. 10월의 네 번째 주간입니다. 10월 이제 절반을 한참 지나서 이제는 막바지를 향해서 달려가고 있는데 아직까지도 9월의 그늘을 벗어내지 못하고 있고요. 이 먹구름이 더욱더 짙어지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지난 한 주간 정말 힘든 시간을 보냈습니다. 주간 증시 전망상으로는 코스피 지수 예상 밴드가 2380에서 2480선, 이 국내 증권가에서는 이렇게 제시하고 있는데요. 바로 직전 거래 코스피 지수의 종가가 2375포인트였습니다. 결국에는 반등 움직임을 나타내는 한 주가 될 것이다 라고 전망을 하고 있는 건데 이 전망이 그렇게 자신감이 넘치지는 않습니다. 한 주 동안에도 계속해서 이스라엘 내의 전쟁 그리고 또 여러 가지 미국의 국제금리 등 봐야 될 부분들 숙제가 산재하다라는 부분들을 단서로 달고 있는 모습인데요. 과연 많은 이들이 기대하는 2350선 이 부근에서의 반등이 나타날 수 있을 것인지 이것이 깨진다면 그 다음을 기약할 수 없습니다. 이번 한 주 동안에도 안전띠 든든하게 매시고요. 저희와 함께 한 걸음 한 걸음 신중하게 디뎌 보시죠. 핵심 뉴스 준비했습니다. 오늘의 첫 번째 소식입니다. 지난 주말자에 나왔던 대규모 세일즈 외교와 관련된 그 성과를 먼저 전해드립니다. 윤석열 대통령 현재 중동 순방 중에 있습니다. 그 첫 번째로 사우디아라비아 일정을 소화하고 있는데요. 주말 동안에 굵직굵직한 이 만남, 회담이 이어지면서 그 성과들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이 사우디아라비아 국부임 방문을 계기로 해서 156억 달러, 우리 돈으로는 21조 원 규모의 MOU 체결이 되고요. 그리고 또 51건의 계약이 체결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 지난해 11월에 빈살만 왕세자가 우리나라를 방문했던 적이 있는데요. 그때도 약 39조 원, 290억 달러 규모의 이 투자 MOU 계약이 체결이 됐습니다. 이것과는 별개입니다. 이 부분을 포함한 게 아니고요. 이 부분은 후속 조치 그리고 또 플러스 알파로 해석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원유 수출입이 중심이 된 이른바 중동 1.0의 협력 관계를 중동 2.0으로 업그레이드하겠다라는 내용도 전해졌고요. 그리고 이 윤석열 대통령 방문 일정 가운데서 디리아 유적지를 방문했다고 합니다. 여기에 디리아 게이트라는 게 있는데요. 바로 사우디아라비아의 수도 리야드에서 서쪽으로 20km 떨어진 디리아 지역이 있습니다. 이 지역에 약 사업비 200억 달러를 들여가지고요. 최고급 빌라라든지 다운하우스, 리조트, 병원, 쇼핑센터 등을 개발하는 사업이 바로 이 디리아 프로젝트입니다. 여기에 이 윤석열 대통령에게 함께 해달라라고 요청을 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요. 상당히 좀 대규모의 건설 사업이 될 것으로 알려져 있는 만큼 또 큰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상당히 여러 분야에서 이런 MOU 체결 소식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딱 한 섹터를 꼽아서 이쪽이 수혜 섹터다라고 이야기할 수는 없는데요. 과연 시장은 이 내용 가운데서 어떤 부분에 주목하게 될까요? 일단 대표적으로 사우디아라비아나 네옴시티, 앞서서 이런 내용들이 전해졌을 때 주목받았던 중소형주들 먼저 좀 체크해 보겠습니다. 대표적으로 이 부분은 지난주 후반에 이미 뉴스가 나오면서 움직인 바 있고요. 그리고 또 다선네트워크나 한미글로벌, 도하엔지니어링, 히림 등의 종목분들은 목요일 오후에 급등했다가 금요일에 이렇게 급락을 하면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재료 노출로 해석이 된 건데요. 이와 관련해 구체적인 내용들이 하나둘씩 공개되는데 계속해서 뒷걸음질 칠지 아니면 한 번 더 반등 움직임이 나타날지, 그리고 보시는 것처럼 현대건설 같은 경우는 지난주 후반에 시장이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3% 정도의 강세 움직임 보여줬었고요. 현대건설의 사우디아라비아에서의 여러 가지 성과를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언급하면서 의미를 두기도 했습니다. 과연 관련주들 오늘장 어떤 식의 반응이 나올지, 혹은 또 다른 섹터에서 수혜주들이 나올지 오늘장 계속해서 관심 가져보셔야 되겠습니다. 다음 두 번째 소식도 주말에 나왔던 떠들썩했던 그런 뉴스입니다. 날씨가 추워지니까 확실히 방역에 조금 더 신경 써야겠습니다. 이번에는 소에서 발생하는 럼피 스킨병이 발생을 한 건데요. 꾸준히 좀 발생을 하면서 현재 국내에서 새롭게 발견된 게 총 10건입니다. 사흘 만에 10건으로 늘어나는 모습이었고요. 처음에 발생은 20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눈에 띄게 증가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어제 같은 경우는 확진이 5건이 추가가 돼서 총 10건이 됐습니다. 그럼 5건 확진된 곳은 어디냐? 충남 서산, 경기 평택, 그리고 충남 태안, 이렇게 해서 총 5군데, 그러니까 지역은 한 곳이지만은 그 지역 내에서 2곳, 3곳 이렇게 해서 여러 젖소라든지 한우 농장에서 추가적으로 좀 발견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좀 눈에 띄게 증가하고 있는 모습이고요. 이번에 추가 확진 판정이 나온 곳은 기존의 5곳에서 상당히 좀 인근 지역이기 때문에 여기서 확산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이 럼피스킨병 같은 경우는요, 이 파리를 비롯한 곤충이 전염시키는 것으로 알려져 있었고요. 시사율은 약 10%가량에 닿는다고 합니다. 이에 따라서 현재 정부 쪽에서는 여러 가지 지침을 내놓고 있는데요. 이달까지 방역대 내에 소에 긴급 백신을 접종하겠다라고 이미 밝힌 상황입니다. 그리고 발표된, 그러니까 확진 판정이 나온 농가에서 기르는 소들은 모두 다 살처분이 된다고 합니다. 이에 따라서 한우 가격이 출렁거리지 않을까라는 우려도 있는데요. 정부 쪽에서는 한우 가격에 미치는 영향은 일시적이다. 일시적으로는 상승하겠지만 영향이 제한적이어서 크게 장기적으로 한우 가격 상승으로 연결되지는 않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우유 가격도 우려를 낳고 있는데요. 이 병에 걸리는 소들 같은 경우는 식욕이 떨어진답니다. 그래서 우유 생산량도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데 우유 가격은 변동이 없을 거라고 정부는 보고 있네요. 이에 따라서 전체적으로 소독 차량을 투입하는 등 방역에 조금 더 박차를 가하는 모습입니다. 관련된 종목군 보겠습니다. 이 동물 백신 이런 쪽으로 또 분류되는 종목군들이 있죠. 지난주 후반부터 이미 반응 나왔습니다. 대성미 생물은 11%나 급등을 했었고요. 이글베, 중앙백, 신체시스 그리고 파루도 같이 묶이는 종목군입니다. 하지만 이들 종목이 오랫동안 시세가 지속되지 않는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짧게 매매를 펼쳐야 할지 아니면 확산세를 보면서 조금 더 중장기적으로 가져가야 할지 오늘장 결정하셔야겠습니다. 다음 소식 넘어가겠습니다. 중국 쪽에서 꺼내든 카드는 이번엔 힙토류가 아니었습니다. 바로 흑연입니다. 흑연에 대한 수출 통제를 발표하면서 우리 기업들도 발등에 불이 떨어졌는데요. 지금 현재 보고 계시는 것처럼 이 중국산 흑연 수입 추입니다. 2018년부터 현재까지 나오고 있는데요. 꾸준히 눈에 띄게 증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게다가 흑연은 거의 중국에 100%에 가깝게 의존하고 있는 이 광물 자원이기 때문에 더욱더 우려를 낳고 있고요. 이 흑연은 대표적으로 이 전기차 배터리 만드는 그 음극재에 사용이 됩니다. 그래서 더 큰 우려를 낳고 있습니다. 포스코 퓨처엠이 우리나라에서 유일하게 음극재를 양산하는 그런 기업이기도 하죠. 그런데 포스코 퓨처엠에서 현재 비축하고 있는 흑연은 한 달 반 정도 사용할 수 있는 물량이라고 하네요. 그리고 회사 측에서는 전반적인 수출 금지는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크게 영향을 받지는 않을 거라고 이야기하면서도 전체적으로 예의주시해봐야 한다라는 목소리도 내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인조흑연이라든지 음극재 수입을 하는 여러 가지 대안이 제시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러면 이에 따라서 영향받는 종목군들 보겠습니다. 지난 금요일에도 이 뉴스에 일부 종목군들이 반응을 하기도 했는데요. 대체적으로 인조흑연이라든지 그리고 흑연과 또 대체제로 쓰이는 그래핀 이런 쪽 관련주들 있습니다. 상보가 25% 급등을 했었고요. 태경 BK 6%, 크리스탈 신소재 0.7% 오름세 나타냈습니다. 세누텍도 같이 묶이기는 하는데요. 오늘 장에 같이 또 움직임 확인해 보시죠. 다음 소식입니다. 이번에 해외로 눈을 돌리겠습니다. 지난 주말 동안 해도 이스라엘과 하마스의 전쟁, 이 현재 진행형입니다. 이어지는 모습이고요. 국면 전환이 될 뻔했지만 되지는 않았습니다. 바로 지금 하마스 쪽에서 인질 2명 추가 석방 의사를 밝혔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석방이 됐습니다. 미국인이라고 하는데요. 이 의사를 밝혔는데 이스라엘이 거부했다라고 하마스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물론 양측의 진실게임 양상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있는데요. 일단은 미국인 인질 2명을 석방을 하면서 국제유가는 지난주 마지막 거래일에 약간은 쉬어가는 모습을 나타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미국에서도 이제는 이스라엘을 조금 더 워워하는 달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기도 하는데요.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이스라엘의 지상군 투입을 연기해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스라엘은 계속해서 지상군 투입을 언제 할지 강도 높은 군사작전을 전개할 생각만 하고 있는데 이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이스라엘에 이런 메시지를 보낸 거죠. 그리고 그 사이에 있었던 부분들은 좋지 못한 소식들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서한지구에 모스크를 공격을 했다라는 내용이 전해지는데요. 하마스 등 테러 분자를 제거해야 한다라는 여러 가지 이야기들. 그리고 미국의 블링컨 국무장관은 이스라엘과 하마스가 공존하기 힘들고 이 이란의 개입이 우려된다라는 성명을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여기에다가 주변국들의 이 피해도 점차 커지고 있습니다.
이 이스라엘군이요, 가자지구 인근에 있는 이집트 진지를 오폭했답니다. 그래서 이집트 군사 몇 명이 부상을 당는 그런 불상사가 발생하기도 했었고요. 그리고 주말에 기대를 모았던 이 카이로 평화회의는 결국에는 공동 성명 없이 이 무의로 끝나면서 성과 없이 끝을 맺었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확전 양상으로 뻗어가고 이 부분을 진화할 수 있는 그 어떤 카드도 만들어지지 않은 상황입니다. 여기에다가 미국 쪽에서는 장기전, 확전에 대비해서 사드 배치 등 중동의 방어력을 강화하고 있는 모습인데요. 이스라엘과 하마스의 전쟁, 이번 주에도 우리 증시에 영향을 미칠 만한 변수로 꼽히고 있습니다. 마지막 소식 넘어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지난주 마지막 거래일 뉴욕 증시 정리해 보겠습니다. 3대 지수 나란히 조정을 받았는데요. 다우가 0.86%, S&P 500 1.26%, 나스닥 1.53% 크게 밀렸습니다. 1% 안팎의 하락 움직임을 보여줬고 S&P 500 지수는 5개월 내 최저치까지 밀려 내려왔습니다. 이 채권 시장 그리고 연중 관계자의 발언, 기업 실적 이 세 가지에 주목했는데요. 채권 같은 경우는 이 10년물이 5%대로 올라섰다라는 소식에 이미 출렁거리기 시작했었죠. 그의 연장선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뉴스는 지난주 마지막 거래일 우리 증시에는 이미 반영이 된 바 있고요. 또 연준 관계자의 발언입니다. 이 레피엘 보스틱 애틀랜타 연은 총재가 한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금리 인하 시기를 묻는 말에 인플레이션이 2%에 가까워질 때쯤에 이 금리를 내리겠다. 그렇다면 조금 더 구체적으로 알려달라라고 기자가 질문을 했더니 2024년 말, 내년 말쯤에나 인하를 할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때까지는 현재가의 고금리가 계속 이어질 거라는 이야기죠. 따라서 이 부분도 투자 심리를 위축시키는 요인이었고요. 그리고 또 실적 하나 보겠습니다. 여러모로 실적이 좀 좋지 못한 모습인데요. 여기에 태양광 업체 솔라 엣지 아직 실적을 내놓은 건 아닌데 저조한 실적 전망을 내놨습니다. 이에 따라서 솔라엣지 주가가 27% 급락했고요. 비슷하게 이 태양광주들이 크게 충격받았습니다. 인페이즈 에너지가 15%, 선런 7%, 선파워 9% 급락했습니다. 유럽 쪽에서 태양광 수요가 좋지 못하다고 하는데 국내 태양광 관련된 종목군들에 미치는 영향도 꼭 보셔야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핵심 뉴스 정리해봤습니다. 오늘도 개장은 증권통과 함께 하시죠.